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의료개혁,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를 않거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제 플러스에 행위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를 내깔겨놓고 안 했습니다. 정부가 안 했어요. 예, 방금 전에 대통령 발언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의정 갈등으로 인한 공백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심화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 처우 개선, 수가 개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 정부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께서 이제 기본 인식은 방향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의료 체계도 잘 안 되고 또 시골에 가면 아예 의사를 조달할 수가 없어서 또는 의료인을 대우하기 위해서 즉 급여가 맞지 않아서 시골에는 응급실을 아예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응급 환자는 시골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의료 여건이 열악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 현재 15,000명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스스로 납득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버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계 대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이 현재 불편함 내지 의료계의 반응 여기에 굴복해서 의료개혁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다소간의 부작용이나 혼란이 있고 또 비교적 현재 여러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의료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높여줄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은 그래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에 그 치료를 못 받게 되거나 또는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반발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은 이제 정부가 또 빨리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그 정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이 상황을 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현재 응급실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민주당 관련 특위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응급의료 체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또 여러 가지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국립의료기관의 대표와 또 여당의 대표까지 응급 의료 체계의 상황이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로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제대로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필수 의료 분야라든지 또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대 정원은 분명히 필요하죠. 또 그를 위해서 의료 수가를 올린다든지 현실화한다든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오늘 최고 이제 중요한 것이 왜 2,000명을 정원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꺼번에 이에 대한 저항들이 전공의의 파업이 지금 6개월, 7개월째 계속되는 근본 원인 아닙니까? 전공의들은 그냥 백지화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요구가. 아니 백지화를 하더라도 2,000명이라는 정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26년부터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는 그런 여당 대표로서의 제안에 대해서도 전혀 이런 방구도 없이 한꺼번에 2,000명 올린 것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만 계속 밝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지금 6개월, 7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만 강조하심으로써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지금 이제 거의 현장의 의료 상황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의사들이 이제 떠나고 있고 실제 이제 대통령은 전문의와 PA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PA 그 의료가 과연 얼마나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인지 또 전문의들 중심으로 한다는데 전문의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에 대한 그 보증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강조하신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료개혁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최상병 수사 관련 입장도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인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 먼저 여쭤보죠. 경찰 수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요. 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 발언 중에 최근 국회 청문회를 거론하면서 한 얘기죠.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어떤 취지라고 봐야겠습니까?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예.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무슨 외압이나 청탁이나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는 바로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북도경으로 서류를 이첩한 그 행위에 한정되어서 지금 문제의 초점이 있거든요.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할 때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군사경찰법에 의해서 적법한 지휘 명령이거든요. 최종 지휘권자가 국방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국방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그것은 합법적이고 그 정당한 지휘이기 때문에 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런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박정훈 단장 본인이 그런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을 했으니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어떻게 그 보셨어요? 부분은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공수처는 지금 대통령의 사적인 통화 내역까지 확보해서 조사를 할 정도로 정말 거침없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공수처가 그만큼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소문은 내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전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 대사에서 귀임해서 호주 대사를 사직하고 귀임해서 수사 받겠다고 들어온 지가 3월 10일경이거든요. 그때부터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빨리 이종섭 전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이 수사 결과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예. 그럼 특검을 하는 것이고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사라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끝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포인트는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의견 들어봤는데요. 최현우 의원 의견도 들어보죠. 저희들은 뭐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가 뭐 많이 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의혹이 더 진해지는 청문회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문제의 그 02-800-7070 그 문제의 전화번호가 대통령 경호실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날 그 번호로 국방장관과 안보실 관계자 또 정부 관계자에게 누군가가 연달아서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고 난 그 뒤부터 이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하루 사이에 그렇게 여러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용산에서. 그런 데서 이제 최고위층 아니냐. 또 대통령이실까? 아니면 여사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확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정황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종호 씨라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돈독하다는 그분이 속해 있는 카톡방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그 뭔가 구명 로비를 했다는 식으로 자랑을 했다라고 한 것이 이제 그 소속된 방에 있는 모 변호사가 알려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그 이종호 씨는 처음에는 그 버이에게 구명 로비 했다는 것이 그 버이가 뭐 다른 뭐 해병대 관계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결국 김 여사가 맞는데 그것은 내가 사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허풍을 떨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명 자체도 말 바꾸기가 상당히 좀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전혀 더 의심할 만한 사항이 더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공수처 수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수사관이 그 차장께서 이종호 씨와 과거에 그 변호인 관계로 특수 관계였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물론 뭐 공수처 수사도 일부 진행된 것이 있지만 너무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너무 늦고 또 의심살 만한 대목, 또 이 로비를 했다는 사람과 특수관계인 또 검사가 또 드러나서 공수처 수사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을 통해서 한번 규명해보자 하는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던 이슈였죠.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그리고 뉴라이트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답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뭐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반국가 세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특정해서 누구다 이게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좀 규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추정하면 사실 원래대로 하면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뭐 추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니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반법 위반 사안이죠. 그러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저 그런 마음으로 표현만 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그런데 그것을 두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우리 사회에 분명히 국가기밀을 누설해서 북한으로 빼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뭐 중국에 지난번에 이제 정보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또는 현행 헌법에요. 계엄령 선포하면 곧바로 국회 열어서 계엄 해제 요구하면 해제가 되어요. 민주당이 과반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국민들에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마구 주장하면서 마치 뭐 빈방에 들어갔다가 귀신 봤다고 소리치고 나오는 그런 정도의 헛것본 사람들인지 싶었거든요. 대통령의 판단은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그 안보 위협 사실에 대해서 네.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많은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느끼는 좀 걱정스러운 표현이 아니었나. 또 더군다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가상 전쟁을 염두에 둔 군 훈련의 시작 날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이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전쟁의 위협도 있다라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언급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야당은 워낙에 이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막 계속 반복되어서 좀 더 이제 좀 강한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주목을 하겠다 싶어서 그런지 하여튼 꼭 헛것본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야당이 이 발언을 이제 거세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슈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도 이제 기자가 물어보면서 야권을 겨냥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뭐 한두 번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여러 번 너무 강조하고, 그 강조가 뭔가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살고 있나라고 할 정도로 간첩에 대한 뭐 경계심을 가지고 또 대공의식을 가지고 뭐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강조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고 반국가 세력 하니까 마치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까지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좁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뉴라이트라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뉴라이트라고 뭐 잘 모른다 그 개념이나 의미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뉴라이트든 올드라이트든 간에 이 논쟁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일 관계의 감정과는 너무 배치되는 조치와 인사들이 너무 연이어서 있다.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독립기념관장님도 일제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을 왜 하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독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훈련 교재에서 왜 분쟁지역으로 표현합니까?
군인은 영토를 지켜야 되고 독도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왜 일본 측 주장인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은 뭔가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일 관계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인식을 자꾸 그런 식으로 조처를 취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저희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런 뉴라이트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협력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일본이 갖고 있는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도 또 역사 바로 세우기도 동시에 강조를 해야죠. 너무 윤석열 정부는 한쪽 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계심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이 뉴라이트 논란 그리고 또 대일 관계에 대한 의견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김채구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뉴라이트라는 게 그러니까 라이트라는 거는 우익 아닙니까? 그 뉴라이트니까 새로운 우익이다, 우파다 이런 개념으로 등장한 것인데 그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좌파 내지 극좌 노선을 걷던 분이 그 전향을 해서 새로운 우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제 자신들을 뉴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대표적인 분이 그 안병직 선생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는 좀 청년이었는데 청년 세대로서 대표적인 분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가장 이제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적이고 지도자였는데 이분들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처음 듣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뉴라이트인데 그러면 도대체 뉴라이트가 저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뭐 차치하고라도 나쁘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뭐 그쪽 입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분 나쁘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라이트가 아니라는데 저 사람 뉴라이트다 왜 뉴라이트를 임명했느냐 이렇게 계속 공격해 온 게 이번 독립기념관장 논란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뉴라이트 내 잘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 내지 이 야권 분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친일파다 뉴라이트다 마구 낙인을 찍어서 공격만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에서 들어가 보면 정말 세세한 거 계속 문제를 삼고 괴롭히는데 나중에 듣다가 보면 이분들은 뭐 공자님이 이 자리에 와도 공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제는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의정 갈등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그럼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어제 공식적으로 사실상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대통령이 사실상 이전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2일 대표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발표가 방금 전에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의제로 지금 의정 갈등 이 문제가 좀 들어갈지 관심인데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먼저 최 의원님. 네, 뭐 1일 날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죠. 뭐 생중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제를 놓고도 이런 의제하자 저런 의제하자 서로 이렇게 각축을 벌였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9월 1일 날 개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죠. 다행스럽고요. 아직까지 뭐 의제 가지고는 조금 의제는 이제 내일 정도 정리가 안 됐대요. 정한다 하는데 저희 이재명 대표도 의정 갈등과 관련된 또 그 의대 정원과 관련된 입장을 의제로 하자는 게 찬성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코로나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자마자 한동훈 대표의 26년 의대 정원 유예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뭔가 이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생명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지금 추석되면 응급 환자들이 2배 이상 폭증한다는데 지금 응급실 환자들은 이대목동 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과장님이 지금 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이런 불안들부터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합의를 하고. 자,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하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좀 두둔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틈을 좀 더 벌려놓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진정성 있게 바라봐야 문제 해결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은 진정성 어린 그 제안이고요. 또 만약에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표들이 합의를 한다면 용산은 그 합의를 존중하고 또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큰 모멘텀으로 삼으면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너무나 극단적인 그 평행선의 그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이렇게 어렵사리 합의를 했다라면은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했으니 만큼 다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다시 시작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한번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용산은 좀 그런 그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해야 되고, 특히 오늘 이제 최고 이제 아쉬운 점은 대통령께서 오늘은 영수회담을 받겠다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국민 생명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다음에 만나자. 이번에 원포인트 영수회담이라도 해서 이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야당 하나는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토론 한번 해봅시다. 끝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당 대표도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원포인트라도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아마 국민들은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아쉬운 오늘 회견이었다. 그 영수회담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여야 간의 원활한 소통이 우선이다. 기존의 입장도 유지했거든요. 그대로. 그런데 그 뒤에 어쨌든 여야 회담이 성사됐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그런 의미고 지금은 정상화가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모든 그 국정 그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운영되니까 뭐 그 부분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최인호 의원님께서도 민주당이 의료 개혁 전반적으로 찬성한다 내지 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에는 찬성하되 그 규모나 시기나 방식은 좀 더 협의를 어쨌든 그런 입장이라면 이게 지금 2025년도 입시뿐만 아니라 2026년도 입시 요강이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해서 2년 전에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도 그걸 다시 새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만약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면 지금까지 하다가 갑자기 한동훈 대표께서 그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제안한 이런 내용이 맞다고 선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 뭐 온 국민이 다 이해하듯이 이것은 용산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민주당이 반응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계획에 후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거라면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기회주의적인 그 태도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를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나서 궁극적으로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그 이슈를 끌어내서 만약에 그것을 정말 공론화한다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는 우리 당의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도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 틈을 버리려는 것이지 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의료개혁을 찬성한다면 그러면 의료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죠. 최 의원님 반박을 짧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으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시급한 지금 현안인데
지난달에만 45% 전공의 사직률인데 한 달 사이에 75%로 급증했습니다. 지금 10,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이제는 사직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의들하고 피해만 가지고 의료 체계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지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 저희들이 한동훈 대표의 안을 건설적으로 한 것은 틈을 벌리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아니라도 정부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작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죠.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의정 갈등이 올라갈지 일단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